안녕하세요. 먼나라의 오나라 DJ 차돌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좀 자주 올리다가 요즘 많이 뜸해졌었죠.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감기가 자주 걸려요. 여기 날씨가 진짜 범상치가 않은 도시야. 나 여기 하노이 더운 줄 알았다니까. 가을 되니까 엄청 쌀쌀해지네. 여러분, 한국에서 부디 감기 조심하세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행하고 있는 장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물론 많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EDM과 힙합입니다. 특히나 힙합은 가히 래퍼들의 전성시대다 싶을 정도로 전 세계의 트렌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힙합은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죠. 좀 더 나아가자면 문화를 선도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컬처 세일즈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힙합이라는 문화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콧대 높던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힙합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자 하고 젊은 MZ 세대들의 명품 브랜드에 대한 열망을 힙합이라는 문화가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죠. 한마디로 힙합이라는 문화가 명품, 음악, 패션, SNS 등등 빅머니로 이어질 수 있는 수많은 분야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ucci gang, Gucci gang, Gucci gang, Gucci gang, Gucci gang, Gucci gang, Gucci gang. Gucci, I feel like Gucci. Yeah, I feel like Gucci, baby.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초반에 힙합 거리느냐, 어느 날 문득이라기보다는 작년 초 정도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헤이터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했었는데 만약에 슈가가 힙합 문화를 선도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시선이 뒤집어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방탄소년단의 래퍼들은 RM도 있고 제이홉도 있고 슈가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가장 공격을 많이 당하는 멤버가 슈가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슈가가 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래퍼로서 헤이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좀 디테일하게 제 생각을 설명했던 영상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고조선 유물이 되어버렸지만, 물론 그 당시에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고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유난스럽게 마치 다른 래퍼들을 좀 깎아내리듯이 말하면서 슈가만 찬양하듯이 하긴 했죠. 컨텐츠를 그 당시에는 미숙하게 했던 것도 있긴 있었어요. 되게 잘하던데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제 결과물을 내놨을 때 정말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극성 힙합 팬들한테 죽도록 욕먹었습니다. 엄청 당황했었죠. 욕만 먹으면 다행이지 온갖 조롱부터 제 직업 들먹이는 것까지, 아니 이 새끼들이 왜 이러지? 나도 따지고 보면 힙합 팬이고 힙합 음악 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얘네들한테는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제 채널의 댓글들하고 커뮤니티들의 조롱들을 종합해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를 그렇게 칭찬했었다, 아이돌 가수인데 힙합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했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번은 슈가에 대해서 쉴드를 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커뮤니티의 반응들은 비슷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힙합을 하는 슈가가 싫었던 겁니다. 왜 싫었냐고요? 그냥 싫은 겁니다. 마치 힙합이라는 장르는 언터처블이라는 듯 말하는 몇몇 이들은 아이돌은 힙합 음악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가오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싫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슈가가 어떤 음악을 추구하고 그 음악의 퀄리티와 그가 얼마나 음악을 진지하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가 하는 랩이 그냥 듣기 싫었던 거죠. 어쨌든 저는 지금도 방탄소년단 멤버로서의 슈가, 이전에 한 명의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슈가가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확신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럼 국내 원탑급인 래퍼들보다 슈가가 더 잘한다는 거냐? 무슨 내 거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멍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국내 원탑급 래퍼들 엄청나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랩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국내 원탑급 래퍼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티스트들은 정말 밥 먹고 랩만 해요. 일어나서 랩하고 먹고 랩하고 싸고 가사 쓰고 자기 전에 연습하고 녹음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싹 다 겪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최고의 래퍼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A to the AWHY 이제는 다들 머릿속에 내 이름 새기다. 내 친구들이 우릴 너무 축복해 느리게 걷는 나이트 우리 닉네임 날씨. 그런데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해야만 하는 K-팝 아티스트들한테 원탑급 래퍼들보다 랩 잘하냐?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그냥 까고 싶어서 우기기 위한 근질거림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힙합 씬에 진짜 원탑급으로 자라는 인물들만이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진짜 아닙니다. 누가 봐도 개떡같이 랩하는데 인기 많은 래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밈덩어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실력 운운하면서 그 사람들도 까내리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 아니냐? 현재 시대적 힙합 트렌드가 그래요. 실력이 없어도 충분히 뜰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밈덩어리들도 되게 많거든. 나도 순정이 있다. 근데 그 순정을 무시하면 그때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꼭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밈덩어리들이 힙합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바로 트렌디한 힙합 문화의 일종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고 열광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질문은 진짜 멍청한 질문인 거죠. 我们耍得太真，你的队友太坑，哎，啷个晓得把你陷进沼泽？ 자, 그럼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슈가, 그거 현대시대의 힙합 트렌드에 왜 딱인 인물인지, 그리고 왜 슈가가 힙합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좀 털어볼까요? 일단 슈가는 음악을 졸라 잘 만듭니다. 진짜 졸라 잘 만들어요. 힙합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잘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슈가는 힙합 음악을 작곡했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힙합 음악만 작곡했었죠. 그런데 자기가 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았던 아이돌 팀의 멤버가 되다 보니까 아이돌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죠. 누르지 않은 너의 행위 자리 없인 가독시에서만 가진 랩이 그것을 시작했던 초반이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돌 팀의 프로듀서로서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었는데, K-팝은 굉장히 만들어내기 어려운 음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K-팝 프로듀서들이, 작곡가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말하는 건데, K-팝 아티스트들은 거의 모든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수들은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장르를. 왜냐? K-팝은 보통 그 시대의 세계적 트렌드의 대세를 따라갑니다. EDM이 트렌드면 EDM 곡들이 쏟아져 나오고, 힙합이 트렌드일 때는 힙합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는 요즘 레게톤이나 문바톤, 트로피컬이 유행이니까 그 어렵다는 음악들까지도 K-팝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르들을 K-팝의 특징에 맞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슈가는 힙합 음악만을 작곡하던 아티스트에서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섭렵해버린 아티스트가 돼버린 거죠. 이게 뮤지션으로서 엄청난 장점이고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슈가는 가져버린 겁니다. 매번 같은 하루들 중에 그런데 요즘 세계적 힙합 음악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바뀌어버렸죠. 힙합 아티스트라고 해서 힙합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가 되는 장르에 자연스럽게 탑승하는 추세죠. 에이셉 락키가 스크릴렉스하고 덥스텝을 처음 했을 때 되게 벙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에이셉 락키는 그 곡으로 슈퍼스타가 됐고, 아주 훗날에 구찌 메인이 티에스토가 만든 빅룸 장르의 랩을 했을 때는 전혀 아무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세계 최고의 래퍼들도 장르의 구분 없이 랩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힙합이라는 씬은 꼭 힙합 음악이어야 한다는 룰이 깨졌기 때문에 힙합 아티스트들도 다양한 장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슈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껏 몇 년간 해온 아이돌 음악 작곡들로 인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준비된 아티스트가 되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슈가는 돈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부럽지도 않을 정도로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돈을 몇 시간 뿌리고 다녀도 슈가의 통장 잔고에는 전혀 타격이 없을 만큼 돈이 많을 겁니다. 현대시대 트렌디한 힙합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한 가지, 모든 래퍼들이 열망하는 한 가지가 뭐죠? 바로 돈이죠. 뭘 하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관념이 힙합씬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죠.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 두세 개쯤은 있어야 되고, 2억이 훌쩍 넘는 차 정도는 타줘야 되고, 온몸에 명품을 두를 정도의 재력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게 힙합을 하는 목적이 되어버린 슬픈 시대. 그것만이 목적인 듯이 가사를 쓰는 루키들이 많아진 슬픈 시대. 그게 현재 힙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슈가가 그런 걸로 자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세울 인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돈자랑이 힙합의 큰 요소 중 하나라면 슈가는 그 조건에 완벽하게 딱 맞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힙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가지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 시계, 온몸에 두를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들, 아마 제발 입어달라고 브랜드들이 퍼주지 않을까요? 협찬으로? 그런 인물이니까 그런 걸로 힙합을 할 리는 없겠지만 뭐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힙합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이 뭐 전혀 없고 전 세계 힙합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 열어야죠. 그리고 슈가는 피처링으로 쓸 수 있는 아티스트의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힙합 음악 트렌드의 동향을 잘 살펴보면 한 아티스트가 트랙을 발매할 때 과거보다 콜라보레이션 곡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좀 예전이긴 하지만 워낙에 명곡이라서 예를 들어보자면 스쿨보이 Q의 음악에 켄드릭 라마가 피처링을 해서 스쿨보이 Q의 음악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스쿨보이 Q의 비트가 워낙에 쩔다 보니까 거기에 피처링을 한 켄드릭 라마의 실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어버려. 이런 선순환 기법을 요즘 힙합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This your favorite song. Translation, when I keep my me, I see cool on. 한마디로 나 혼자 내서 나만 좋다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트랙을 메가 히트 시키면서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입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이죠. 프로듀서와 래퍼 간의 콜라보레이션도 엄청나게 활발해져서 EDM 아티스트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곡이 히트하면 피처링했던 래퍼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버리는 현상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Looking from the top floor, why would I stop for? Still hear the crowd cheer. 이렇게 현재 힙합 씬에서는 피처링과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그건 한국 힙합 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슈가가 힙합 음악을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와는 다르게 화려한 피처링진을 좀 구성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야말로 힙합계의 게임 체인저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폭발력이 발생하겠죠. Burn it till it's all g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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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 it. Yeah, yeah. 해외 슈퍼스타 래퍼들을 자신의 트랙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뭐 이겁니다. 왜? 슈가는 이미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동급이잖아요. 깐부 먹자고 해도 깐부 먹을걸요? 우리는 깐부잖아. 오히려 고마워하는 래퍼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슈가가 맘먹고 해외 슈퍼스타 힙합 R&B 아티스트들하고 앨범 한 번 만들겠다 하면 당장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국내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지만 슈가는 생각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흘러가고 있는 힙합 트렌드에 굉장히 어울리는 인물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슈가가 트렌디한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거의 모든 것들을 갖췄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근 1년간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슈가가 이건 진짜 반드시 해야만 한다. 만약에 슈가가 이것을 한다면 이건 국내를 넘어서 세계 씬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을 거고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확신을 가지고 1년간 생각해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대본이 진행 중이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그쯤에 좀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먼나라 이웃나라 DJ 차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빠잉.